반가워. 방구석 사멸인간이야. 오늘은 1부와 2부로 나눴던 로아온 썸머 정리 영상을 하나로 합쳐 한 번에 감상할 수 있게 준비해봤어.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시작할게. 예쁘게 봐줘. 사랑해. 2024년 로아온 썸머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콘텐츠는 바로 신규 대륙 쿠르잔 북부라고 해. 아르테미스부터 쿠르잔 남부까지 아크라시아를 지킨 왕의 기사 모험가와 인연이 있는 아크라시아 대륙의 연합군이 총결집해 마침내 카데로스의 군단과 총공세를 펼치게 되는데, 녹봉을 최대로 끌어올린 벨은 남부 대륙을 능가하는 웅장한 스케일과 연출도 있고 예전부터 언급 안 됐었던 새로운 세력인 심연의 존재들이 등장한다고 해. 이번 신규 대륙 소개 영상 끝부분에 대항마 카데로스의 부활을 막아서는 안 되고 카데로스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하는 아만의 대사가 있는데, 과연 로스트 아크 전체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엔딩으로 흘러갈지 너무 궁금하다. 로스트 아크 오픈 베타 시절부터 아크라시아 모험가들과 함께 여정을 이어온 주요 NPC들의 외형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해. 에키드나 후일담 퀘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호랑관의 것은 아브렐슈드 같이 주요 캐릭터 중 몇몇은 외형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아직 외형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주요 NPC 캐릭터들 15명이 개선된다고 하네. 이난나, 웨이, 바훈토르, 사샤, 바스티안 등이 해당되고, 실제로 그래픽 선포를 보니까 확실히 캐릭터 색깔이 더 좋아진 것 같아. 근데 NPC 외형 개선도 좋지만 우리 인파 전투 자세도 개선됐으면 좋겠다. 딱꿍 멈춰. 그리고 저 전광판 위에 있는 슈샤이어 협력자 NPC 진 레드닉은 어째 더 위쳐 시리즈 주인공인 게롤트를 더 닮아가는 것 같냐? 쿠르잔 북부 대륙 이후 이용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 카데로스 전장판이 업데이트 된다고 해. 해당 콘텐츠는 쿠르잔 대륙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카데로스 레이드의 토벌 진행 상황 등을 알 수 있고, 카데로스 레이드와 연관된 전용 콘텐츠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공적 게이지를 올려 단계별로 이로운 버프나 업적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 가장 눈에 띄는 건 카데로스 전장판의 주요 콘텐츠인 쿠르잔 전선인데, 기존 카오스 던전과 동일한 스타일의 콘텐츠지만 매일 이번 플레이해야 하는 카던과는 달리 공명의 기운을 백소모에 하루에 한 번만 파밍할 수 있고, 카던보다 약 1.5배 플레이 타임이 늘어난다고 해. 볼륨이 1.5배 커졌다지만 하루에 한 번만 도는 거니 오히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콩. 그리고 신규 가디언 2종도 출시하는데, 바리에이션으로 출시된다는 언급 및 전장판 내 그려진 가디언의 외형을 확인해보니 베히모스 레이드 1관문에서 조우할 수 있었던 스플라키아, 아게오로스가 출시될 것 같아보여. 지난 1월에 출시된 카데로스 레이드 서막 에키드나 레이드 이후 새롭게 출시되는 두 번째 카데로스 레이드 콘텐츠인 일막 대지를 보수는 어커의 궤적이 업데이트 된다고 해. 베히모스 레이드 후일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부활한 질병군 단장 일리아칸과 새롭게 등장한 심연의 지배자 에기르라는 존재가 영혼의 듀오를 맺어서 연합군을 공격하는데, 일막인 이번 신규 레이드는 카데로스 군단의 대규모 공세를 막는 방어단 형태로 진행된다고 해. 1관문은 악마 군단과 베히모스의 정수를 흡수해 더욱 더 강력해진 일리아칸의 영원한 깜보이자 예토전생 당해버린 유령 발탄의 카운터 공격에 맞서고, 여기에 더해 새로운 깜부인 거인 에기르의 방해 공작까지 견뎌내야 하는 걸로 보여. 2관문은 거인 에기르의 몸속으로 들어가 창든 캡시맨, 창든 지옥기 반다 에기르의 본체와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로스트 아크의 단골을 넘어선 사골 패턴인 피자 패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네. 어찌됐든 새로운 레이드는 언제나 환영인데, 화면 사관 같은 난이도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갈비쿠급에 버금가는 수집 콘텐츠 업데이트를 예고했던 다음주 군단장님답게 카데로스 레이드가 하나 더 업데이트 된다고 해. 바로 꾸랑관을 벗고 외형까지 업데이트돼서 더욱 더 강력해진 것 같은 우리의 참미 누나 아브렐슈드를 상대하는 카데로스 레이드 2막 보유하는 악몽의 진원국이야. 아브렐슈드가 강림의 쿠르잔 대륙을 몽환의 힘을 통해 북한의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방어전인 1막과는 달리 침투전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네. 1관문은 심연의 지배자 나로크를 상대하게 되고, 2관문은 참미 누나 아브렐슈드를 상대한다고 해. 아브 누나 꾸랑관 벗으니까 진짜 예쁘다. 다음 여름 업데이트 소식은 사멸인간이 정말로 초초초초 기대하고 있는 대망의 싱글 모드 엔드 콘텐츠야. 발탄, 디아키스, 푸크세이튼, 아브렐슈드, 카యం겔, 일리아칸, 혼돈의 상하탑 등 총 7개의 로스트 아크 엔드 콘텐츠에 싱글 모드가 생기게 되고, 패턴은 동일하지만 1인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해당 콘텐츠의 보상은 일반 모드 노말 난이도와 동일하게 지급되고, 골드도 지급하지만 싱글 모드만으로 일정 수준까지 모험가의 성장을 돕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노말 난이도보다는 적은 양의 골드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
골드 지급으로 인해 입장 기회를 공유해서 싱글 모드로 해당 콘텐츠를 클리어했다면 일반 모드 입장 기회가 차감된다고 해. 난이도의 경우 엄청 쉽게 되진 않고 적절한 난이도로 출시된다고 해서 나 너무 기대 중이야. 서포터 클래스나 3열 세트를 입는 백헤드 어택 클래스를 위한 배려 등으로 인해 싱글 모드 플레이 시 지원 버프를 하나 선택해 진행도 할 수 있어 하루빨리 싱글 모드가 출시돼서 골드 생산을 하지 못하는 다른 배럭 캐릭터들로 플레이하고 싶어. 엘릭서를 제공하는 상하탑은 보상을 노말 난이도와 동일하게 제공한다고 하니 싱글 모드를 통해서는 영웅 엘릭서만 획득할 것 같기도 하네. 이번 여름 업데이트 중에서 나를 포함한 모든 모험가들이 가장 기대하면서도 걱정하고 있는 신규 성장 콘텐츠 초각성도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냈어. 로스트아크 모든 클래스들의 대격변이 예상되는 초각성은 기존 각성기를 업그레이드하는 2개의 초각성기와 새로운 스킬키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각성 스킬, 그리고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다크 패시브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 조건을 만족한 캐릭터로 초각성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고 원정대 내 하나의 캐릭터만 초각성 퀘스트를 완료하면 다른 클래스들은 단축된 초각성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네. 현재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클래스들은 워로드, 홀리나이트, 슬레이어, 인파이터, 창술사, 스트라이커, 브레이커, 소울리터, 기상술사인 총 9개의 클래스인데 스트라이커, 브레이커를 제외한 나머지 캐릭터들의 초각성기는 정말 맘에 들고 멋진데 스트라이커의 일명 미네랄 킥과 브레이커의 개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초각성기는 이게 초각성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별로인 것 같아. 초각성기가 2개라고 하니 다른 초각성기는 멋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자.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했었던 오코콩 아일랜드의 정신적 후계성인 신규 모험선 퍼즐링 아일랜드가 등장한다고 해. 오코콩으로 변신해 마녀 바바야가를 물리쳤던 오코콩 아일랜드와 비슷하게 이곳 퍼즐링 아일랜드에서 꿀벌로 변신해 여왕의 기사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른다고 해. 신규 섬 등장 시 가장 궁금한 섬의 보상은 얼마 전 출시한 모험섬인 인디고 섬과 비슷하다고 하네. 이 부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업데이트인데 모코코, 이그네아의 징표, 세계수혜인, 모험물의 뒤를 이은 새로운 내실 콘텐츠인 신규 수집형 포인트 크림스네일의 해도가 업데이트 된다고 해. 아크라시아 곳곳에 흩어진 해도를 모으는 여정을 담고 있는데 해도라는 이름 때문에 아직 모험물도 다 못 모았고 검은 충치도 얻지 못한 내가 새로운 항해 콘텐츠를 해야 한다고? 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번 콘텐츠는 항해 협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로스트아크를 플레이하면 획득할 수 있다고 해. 항해로 무조건 얻는 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로스트아크 대표 내실 콘텐츠인 기억의 오르골 시즌3에 업데이트 된다고 해. 이번 기억의 오르골 시즌3에서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정말 유명한 작곡가분이 OST에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국내 작곡가가 아닌 해외 작곡가라면 왠지 히사이시 조 이분이 참여한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이번에는 기억의 구슬을 회수하는 NPC인 레비안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 레비안의 정체 및 레비안의 과업과 기억의 구슬을 회수하는 이유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해. 추가로 몇몇 기억의 오르골 퀘스트의 까다로운 조건이 완화된다고 하니 기억의 오르골 개선 및 새로운 이야기가 추가된다면 시간 날 때 꼭 즐겨보자. 작년 로아온 윈터 쇼케이스 때 언급돼서 이번 로아온 썸머 이전에 출시될 줄 알았던 신규 시스템 악보 시스템은 올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악보 제작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연주를 할 수 있는 합주 공연 또한 가능하다고 해. 이번 2024년 로아온 썸머 2부의 시작은 로스트아크 시즌2 꿈꾸지 않는 자들의 낙원이 끝나고 새로운 시즌인 시즌3 심연의 끝을 마주한 자의 업데이트를 알렸어. 시즌3 등장 예고는 사실상 이번 로아온 썸머를 평소보다 일찍 시작했던 이유이자 로아온 썸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데 2020년 8월부터 시작되어 4년 가까이 서비스된 시즌2로 로스트아크가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콘텐츠나 시스템이 낡은 면이 있고 개발사가 준비한 성장, 파밍 요소가 거의 다 소진 및 로스트아크 인게임 스토리도 큰 변환점을 맞이하는 시기라 시즌3로 업데이트한다고 해. 사멜린간이 직접 겪어본 건 아니지만 예전 시즌1에서 시즌2로 넘어갈 때 발생했던 충격과 공포의 하드 리셋은 이번 시즌 업데이트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해. 시즌3로 업데이트 후 전투 레벨이 확장된다고 해. 기존 전투 레벨 만렙이었던 60은 70레벨까지 확장되고 로아키 1차 검증기라 할 수 있는 원정대 레벨은 기존 300에서 400레벨까지 확장된다고 하네. 전투 레벨 확장으로 인해 스킬 포인트도 더 획득할 수 있는데 스킬 레벨 만렙인 기존 12레벨에서 더 확장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어. 아마 확장된다면 14레벨로 확장되지 않을까 싶어.
시즌 업데이트에 어울리는 새로운 아이템인 티어 4 아이템들이 출시된다고 해. 티어 4 아이템 출시로 인해 반갑기도 하면서 걱정도 되긴 하지만 카드 이색 없이 티어 3에서 티어 4로 계승하는 방향으로 준비한다고 해. 시즌3가 출시되어도 바로 티어 4로 시작을 하지 못하고 한동안 티어 3과 티어 4가 공동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네. 티어 4 아이템이 등장함에 따라 첫 번째 티어 4 장비를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도 준비했다고 해. 바로 일부 영상에서 소개했었던 신규 콘텐츠 카제로스 전장판에 포함된 콘텐츠인 캐누아트 요새야. 캐누아트 요새 콘텐츠는 아이템 레벨 1620 이상부터 플레이를 할 수 있어. 카제로스 전장판 내 카오스 던전을 대체할 콘텐츠인 푸르잔 전선이 등장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캐누아트 요새 콘텐츠가 푸르잔 전선의 첫 번째 던전이라는 뇌피셜을 굴려본다콩. 캐누아트 요새에서 티어 4 신규 유물 장비를 획득하면 아이템 레벨 1620에 해당하는 19강 티어 3 고대 일리약한 계승 장비부터 이 티어 4 유물 장비로 계승시킬 수 있고 오는 7월에 업데이트될 카제로스 레이드 1막을 통해 티어 4 고대 장비를 획득 후 계승시킬 수 있어. 티어 4 유물 장비는 최대 20단계, 티어 4 고대 장비는 최대 25단계까지 재련할 수 있어. 에키드나 레이드를 통해 획득한 재료로 진행할 수 있는 상급 재련도 티어 4 장비로 계승 시 전부 계승되긴 하지만 티어 4 장비 계승 후부터는 티어 4 재료가 필요하다고 하네. 장비에 붙어있는 초월과 엘릭서 효과는 장비가 바뀌거나 계승을 하더라도 초월과 엘릭서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감화를 진행하고 무기 재련 이펙트도 도감화를 진행해서 원하는 이펙트를 고를 수 있다고 해. 무기 이펙트는 꽤 많은 모험가들이 이고동성으로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제 그 염원이 이루어져서 다행이야. 개인적으로 난 무기 24강 이펙트를 좋아한다콩. 티어 3에서 티어 4로 계승 시 품질도 계승이 가능하지만 티어 4 장비부터는 품질 최대치가 증가해 120까지 증가하고 티어 4 장비 품질 업그레이드부터 천장 시스템인 일명 품기백을 도입해 일정 수치에 도달하면 무조건 한 번은 품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해. 그동안 천장이 없어서 낭만급 환영이라고 불리던 품질 시스템에 천장인 품기백이 도입된 점은 환영이지만 많은 모험가들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영롱한 노란색의 최대 품질 100을 맞췄는데 품질 한도가 상향으로 인해 계승 시 그 찬란한 백품이 물냄새나는 팝풍으로 바뀌게 되고 최고 품질의 장비가 아닌 게 돼버리니 기존의 노력들이 모두 헛수고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품질 한도 상향은 선을 넘은 것 같아서 속상해. 차멜린강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로스트아크 최강의 무기인 에스더 무기의 시즌3 업데이트 이후 두 번째 엘라를 부여할 수 있고 강화 레벨도 확장되지만 이건 추후에 업데이트 된다고 하네. 추가성과 함께 업데이트되는 이번 로스트아크 시즌3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굉장히 중요한 핵심 시스템인 아크 패시브의 자세한 소개도 이어졌어. 아크 패시브는 전투 메타의 성장 및 변화와 경직된 세팅 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등장했는데 솔직히 사멸인가는 여기서부터 대략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정신없이 감상을 했어. 기존 시즌2부터 사용했던 전투 세팅과 새로운 시스템인 아크 패시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아크 패시브를 활성화할 경우 아크 패시브 세팅을 이용할 수 있고 비활성화할 경우 기존 전투 세팅으로 로스트 아크를 플레이할 수 있는 온-오프 방식으로 되어 있어. 시즌3 초반에는 무조건 기존 전투 세팅이 아크 패시브보다 강력해서 기존 세팅을 사용하지만 아크 패시브 포인트를 획득해 아크 패시브의 능력을 하나 둘씩 획득하게 되면 아크 패시브로 전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긴다고 하네. 첫 번째 아크 패시브인 진화는 전 클래스 공통 패시브 효과를 담당하는데 장신구에 붙어있는 치명, 신속, 특화와 같은 특성과 갈마, 사멸, 환각 세트 장비에 붙어있는 효과를 이 아크 패시브로 대체한다고 하네. 4티어 패시브인 입식 타격가를 토대로 추정해봤을 때 보스의 엉덩이가 아닌 동서남북 아무 방향에서 공격해도 백어택 효과가 적용되는 그런 뇌피셜을 다시 한번 굴려본 박콩콩. 두 번째 아크 패시브인 깨달음은 직업 각인 효과를 대체하는 아크 패시브라고 해. 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직업 각인의 효과를 강화할 수 있고 티어 1과 2의 깨달음 아크 패시브는 기존 직업 각인과 거의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티어 3과 4의 경우 클래스 고유의 개선된 효과가 추가된다고 해. 예를 들어서 아이덴티티 스킬이 없는 클래스에 아이덴티티 스킬이 생기고 위치가 변경되면서 변신을 한다거나 이동기가 100점프였던 클래스가 앞대시로 바뀐다는 식의 특별한 효과가 생긴다고 하네. 100점프는 당연히 워로드 이야기일 테고 포식자 슬레이어의 현자타임 감소나 절제 창술사의 아이덴티티 스킬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네. 화면에서는 인파이터를 예시로 들고 있는데 티어 4 패시브 대제 가르기를 추정해보면 인파이터의 아이덴티티 스킬인 투지 발산 사용 시 투지 발산 지속 시간 동안 블러드 러스트나 버스트와 같은 액티브형 아이덴티티 스킬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마지막 아크 패시브 도약은 도약 패시브를 통해 초각성기와 초각성 스킬 효과를 성장시킬 수 있는데 성장뿐만 아니라 트라이포드처럼 초각성 스킬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네. 캐릭터를 성장시킴에 따라 초각성 스킬 또한 같이 성장하는 구조라고 해. 정직된 각인 세팅 구조 개선을 위하여 아크 패시브 시스템과 함께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시스템은 각인 프리셋이라고 해. 각인 프리셋은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의 각인 지원과 동일하게 전투 각인 중 5개를 선택하여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해. 기존의 로스트 아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인의 최대가 직업 각인을 포함해 3레벨 각인 5개와 어빌리티 스폰을 활용해 2레벨 각인 1개를 세팅할 수 있었는데 아크 패시브와 각인 프리셋 기능을 이용할 경우 최대 전투 각인 3레벨 5개와 직업 각인 3레벨 1개를 활용해 사실상 3레벨 각인을 6개 세팅할 수 있다고 하네. 그렇지만 각인 프리셋 기능은 아크 패시브를 활성화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전투 각인 5개 선정 시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해선 각인서를 읽어야 한다고 해. 어빌리티 스폰은 각인 효과 적용 방식이 변경되고 어빌리티 스폰 효과라는 시스템이 새로 생겨 기존 각인의 효과를 강화한다고 해. 티어 4 어빌리티 스폰으로 계승 시 골드가 발생하지만 하얀길 업그레이드 단계에 따라 골드가 감소한다고 하네. 아크 패시브와 각인 프리셋 시스템으로 인해 기존 장신구에 달려있던 특성과 직업 각인이 분리되면서 신규 티어 4 장신구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연마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해. 연마를 통해 단계를 상승시킬 경우 기본 효과와 아크 패시브 깨달은 포인트가 상승하고 연마 추가 효과가 부여된다고 하네. 티어 4 팔찌 또한 추가되는데 팔찌는 이번 7월부터 시작되는 시즌3 업데이트 시 바로 획득할 수 없고 9월에 출시되는 카데로스 레이드 2막을 통해서 획득이 가능해. 2막 노말 난이도에서 티어 4 유물 팔찌를 2막 하드 난이도에서 티어 4 고대 팔찌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해. 해당 레이드 외에도 9월의 쿠르잔 전선, 가디언 포괄과 같은 일일 콘텐츠를 통해서 팔찌를 조금씩 획득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티어 4 팔찌부터 팔찌가 가지고 있는 기존 효과와 효과 부여 시 확인할 수 있는 신규 효과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 티어 4 보석은 기존에 잘 사용하고 있는 티어 3의 보석을 티어 4로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티어 3의 10레벨 보석을 티어 4로 계승할 경우 티어 4 8레벨 보석으로 변경된다고 해. 계승할 경우 멸화는 멸화 보석으로만 홍영은 홍영 보석으로만 계승되고 4티어 보석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석 합성 시 랜덤한 결과로 합성된다고 해. 그리고 티어 4 보석부터는 모든 보석의 기본 공격력 증가 효과 기능이 추가됐고 멸화 보석을 착용하기 애매한 서포터 클래스들을 위해 멸화 보석의 서포터 효과가 추가된다고 해. 시즌3 업데이트 이후 몇몇 노후화된 콘텐츠가 삭제된다고 하는데 삭제 대상은 총 6개의 콘텐츠로 리허설, 데자뷰 그리고 에피데믹으로 구성된 군단장 레이드 스페셜 난이도와 증명의 전장 콘텐츠 내 협력전 난투전, 번저의 길, 혼돈의 사선, 플로비트, 토벌전 점령전이 삭제된다고 하네. 혼돈의 사선을 통해 획득할 수 있었던 오르페우스의 별은 필드보스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도록 변경된다고 해. 시즌2에서 사용했었던 각종 재화들도 삭제 및 통합이 된다고 해. 먼저 3개의 종류로 나뉘어진 영지 인장은 하나의 인장으로 통합되고 기에나 프로키온 주화로 나뉘어진 항해 주화도 하나의 주화로 통합돼. 포크세이튼, 마블의 슈드, 일리약한 레이드에서 획득할 수 있었던 군단장 표식은 하나의 종류로 통합이 되고 호감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인연의 돌 재화는 삭제된다고 하네. 콘솔 액션 게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형식인 저스트 가드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해. 별도의 스킬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적이 노란색 빛을 발산할 때 타이밍에 맞춰서 G키를 누르면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카데로스 전장판 내 가디언 토벌 콘텐츠에서 학습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추가한 뒤 엔드 콘텐츠에 차차 도입할 예정이라고 해. 전투 각인도 개선되는데 기습, 결투의 대가 각인 효과 등을 조정하고 공격력 등을 올려두는 각인 효과들을 피해량으로 모두 변경할 예정이라고 해. 또한 효과가 낮아서 인기가 없는 비주류 각인도 어느 정도 쓸만해지게 성능 조정도 한다고 하네. 절제 창술사 다시 추진력. 하하. 그리고 라카이서스 고속보처럼 카데로스 레이드 특정 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배틀 아이템을 제작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고 해. 라카이서스 고속보와는 다르게 반드시 해당 배틀 아이템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 없어도 레이드 클리어는 가능하다고 하네. 그리고 PC 스킬 도트 피해 또한 개선한다고 해. 시즌3 업데이트와 함께 길드 시스템도 개편되는데 먼저 기존 하나의 클래스만 가입할 수 있었던 시스템이 원정대 단위로도 길드를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되고 길드 미션이 간소화된대. 또한 혈석 공대 보상 구조 개선을 위해 각 캐릭터마다 특정 미션을 완료하면 바로 혈석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길드 커뮤니티 편의성도 개선한다고 하네. 원정대 영지도 개선되는데 복잡한 영지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간소화되고 영지 조화도 통합됨에 따라 파견 시스템 이용 시 한 번에 파견을 보낼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이야. 원정대 영지 상인도 별도의 출연 대기 시간 없이 상시 대기하고 해당 영지 상인이 판매하는 모든 물건을 구매할 수 있어. 펫 시스템도 개편되는데 펫에게 특기라는 특수 능력이 추가되고 영지 생활이나 파견에 이로운 효과를 준다고 하네. 이런 특수 능력인 특기의 효과를 받으려면 영지 내 방범대라는 곳에 펫을 배치하면 원정대 단위로 펫의 특기 효과를 얻을 수 있어. 부여받은 특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펫 훈련 기능을 통해 랜덤으로 펫 특기를 가져오고 팔찌 효과를 선택하는 방법처럼 기존 특기와 신규 특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쿠키 공방에서 런닝머신을 열심히 뛰고 있는 연출이 너무 가혹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펫과 교감을 할 수 있는 연출로 변경한다고 해. 추가로 중복 펫과 아름다운 이별을 진행하면 소량의 쿠키로 환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해. 시즌3 업데이트 후 생활 시스템도 개선되는데 기존 생활 레벨의 만렙은 60이었는데 시즌3 업데이트를 통해 만렙이 70까지 확장되고 고고하게 지나치게 집중된 생활 활동감 밸런스를 조정하고 모든 생활에서 융화제 재료를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해. 그리고 잘 사용하지 않는 생활 스킬들 개선 및 생활 도구 획득 난이도를 완화한다고 해. 앞서 언급된 콘텐츠 정리를 통해 증명의 전장대 협력전과 난투전이 제거되지만 1대1 대장전이라는 신규 증명의 전장 콘텐츠가 추가된다고 해. 기존 대장전은 6명의 모험가가 모여야 진행되지만 1대1 대장전은 3대3 태그매치 형식은 동일하고 원정대 내 3개의 클래스를 뽑아서 대장전을 치르는 형식이라 2명의 모험가만 모이면 쉽게 대장전을 즐길 수 있다고 해. 그리고 기존 계급 유지 비용과 경험치를 제거하고 계급 달성 시 주 단위로 정산받는 방식을 바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해. 시즌3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카드 팩이 추가되고 새로운 카드 세트가 추가돼서 기존 엔드 카드 세트라 할 수 있는 세보빛이나 암보빛의 상위 효과 세트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특정 속성에 취약한 적을 상대할 때 효과가 좋은 화고빛, 수고빛, 토고빛과 같은 세트가 출시된다고 해. 그리고 일부 카드 세트의 경우 18각 효과에서 30각 효과까지 도달하기가 너무 힘들어 중간 효과인 24각 세트 효과를 추가로 신설한다고 해. 파밍 요소도 시즌3 이후에 추가되는데 전설 각인서의 상위 등급인 유물 각인서가 등장하고 신규 스킬 유닛 기전도 추가되는데 전설 등급 기준 스킬 시전 속도가 10% 증가하고 적에게 적중 시 무력화 피해가 20% 증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 질풍 룬이 가지고 있는 효과와 또 룬이 가지고 있는 효과보다 낮은 수치를 혼합시킨 룬으로 확인되고 있어. 초월 옵션도 하의 초월 효과의 전승자만 제외하고 능력치 증가 효과로 간소화된다고 해. 그리고 트라이포드는 기존 18개만 특호 레벨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제한이 삭제된다고 해. 시즌3 업데이트 이후 엔드 콘텐츠 파티 찾기 행동 제약을 완화한다고 해. 파티 찾기 중 카오스 던전, 필드 보스 등 다른 콘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데 파티 모집 중 다른 행동하는 걸 싫어하는 파티장을 위해 행동 제약 완화 허용 여부를 파티장 옵션으로 제공한다고 해. 그리고 마우스 커서와 같은 유저 인터페이스가 개선되고 데미지 폰트를 만 단위 또는 업 단위로 축약해서 볼 수 있도록 옵션으로 설정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해. 로아운 썸머를 통해 2024 여름 이벤트에 대한 소식들도 전했는데 첫 번째 이벤트는 대망의 성장 지원 이벤트인 슈퍼북 코코 익스프레스야. 이번 슈모익은 아이템 레벨 1600까지 성장을 지원한다고 해. 점핑권 사용 시 1520레벨 달성과 함께 2레벨 아브렐슈드 고대 장비 세트를 지급받을 수 있어. 그리고 1580레벨 달성 시 3레벨 세트의 일리아칸 고대 장비를 전부 지급받을 수 있어. 전투 레벨이 70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슈모익 이벤트 보상만으로 전투 레벨을 60까지 단번에 달성할 수 있고 아이템 레벨 1610 달성 시 어둠의 불 100개와 토알 무료 보건권 10개 아이템 레벨 1620 달성 시 전설 엘릭서 지원 10개 및 아그리스의 비늘 30개 마지막으로 아이템 레벨 1640 달성 시 티어 46레벨 보석과 전설 카드팩 2개를 받을 수 있다고 해. 티어 3 구간 성장 지원을 위해 모든 캐릭터에게 기존 슈모익 각인 지원 이벤트와 동일한 3레벨 전투 각인 5개를 지원하고 로스트 아크 내 모든 캐릭터에게 인게임 교환소를 통해 최대 7레벨까지의 귀속 보석을 제공한다고 해. 티어 3 구간의 성장 또한 완화가 된다고 해. 먼저 아이템 레벨 1580까지 재련 비용이 완화되고 장비 제작, 승급, 세트 업그레이드 비용 또한 할인이 된대. 티어 3 구간의 나생운이자 가장 큰 성장의 벽인 초월 및 엘릭서도 완화된다고 해. 전투 레벨이 시즌3부터 70레벨로 확장돼서 전투 레벨 1에서 60레벨까지는 추가 경험치를 지원하는 쪽으로 완화하는 것 같아.
그 밖에 핸드 콘텐츠 난이도와 관련된 조정 소식도 있는데 카멘 일관문 하드 난이도의 킬린에서 35줄 이하 패턴인 거대한 룸 패턴이 나오기 전 0줄까지 딜로 찍어 누르면 해당 패턴이 나오지 않게 수정되는 것 같고 카멘 상관문 255줄 이하 및 55줄 이하 때 등장하는 일명 전세 사기 패턴은 최대한 사기를 당하지 않는 쪽으로 난이도가 조정된다고 해. 그리고 카멘 레이드 한정으로 격돌 패턴은 성공률이 매우 높았지만 격돌 실패로 인한 부담감이 큰 상황을 인지해서 격돌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하네. 성장 완화가 발생하면 항상 깜부처럼 따라오는 엔드 콘텐츠 보상인 골드 획득량이 조정됐어. 골드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이번 조정은 아브레슈드 노말 난이도부터 상하탑 하드 난이도까지 해당돼. 상하탑의 경우 관문 축소에 따른 골드 조정이라고 하는데 기존 상하탑의 상관문이 삭제되고 이관문 클리어 후 상관문까지 가는 구간 또한 삭제돼서 피오도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 여름 이벤트로는 신현을 비추는 빛이 출시된다고 해. 그동안 혼돈의 습격과 같은 이벤트 등을 출시했는데 이번 시즌3 업데이트를 통해 너무 많은 콘텐츠가 추가돼서 피로도 관리차 이번에는 놀이 이벤트를 제외하고 파던 가디언 포괄과 같은 일일 콘텐츠 수행 시 획득할 수 있는 승리의 증표를 수집해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해. 여름 이벤트를 맞이해서 새로운 아크패스인 시간의 신관과 진짜 어메이징하고 역대급으로 멋질 것 같은 2024 여름 수영복 아바타 출시를 예고했어. 아니 근데 진짜 이번 수영복 아바타 너무 예쁜데 남게 역해할 것 없이 다 멋지고 섹시하고 예쁘다. 탈것은 비스포 캉캉 느낌이 나는 탈것의 무기 아바타 또한 출시된다고 하니 이번 여름 진짜 제대로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아. 당연히 신상 아바타 또한 감상의 영상을 통해 준비해올게. 네, 3부. 우아우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해봤는데 이번 로아온 썸머 업데이트 내용은 무려 42개나 되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야. 영상 예쁘게 봐줬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해. 감사콩.